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DBMS 과목을 가르치게 된 하석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DBMS에 대한 기초 개념과 SQL 언어에 대한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DBMS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중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DBMS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많이 이제 부르는 건데요. 자, 정확하게는 DBMS라고 불러야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이제 DBMS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DB라고 하면 보통 테이블, 이 RDB라든지 일반적인 DBMS가 테이블들을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테이블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이 DB입니다. 그래서 이 DB를 묶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DBMS라고 이제 정식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크게 이제 구별하지 않고 DB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한번 들어 놓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DB에 데이터가 들어 있으면 DBMS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두고 저장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 처음에 저장한 데이터를 뭐 수정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류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를 검색하는 시스템이 DBMS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줄여서 CRUD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Create, 추가하는 거죠. 인서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수정하는 거고, 딜리트, 삭제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리트리브 하면 서치죠. 셀렉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 검색을 하는 시스템이 DBMS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다음에 설명된 게 대량의 데이터라고 해서, 대량이라는 말이 이제 포커스가 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수백 개나 수천 개, 뭐 심지어는 뭐 수만 개까지라도 사실 요즘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뭐 DBMS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뭐 엑셀이다, 또는 이제 뭐 워드 프로세서에 기본 뭐 주소록처럼 값을 집어넣고 그냥 써도 되죠. 자, 그래도 크게 뭐 성능 차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몇 개 없을 때는 사실 뭐 잘 관리하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 뭐 수억 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전문적인 DBMS 시스템이 없이는 이제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DBMS라고 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는데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새로운 용어로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뜻 자체가 대량보다는 더 크다는 거죠. 라지, 보통 라지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구별하는데, 라지 데이터 시스템, 이 보통 DBMS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욱더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DBMS가 다루지 못하는 큰 데이터를 다룬다고 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붙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고 빠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역시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소팅이라든지 정렬이라든지 인덱싱이라든지 이런 뭐 힙이라든지 이런 이런 류의 다양한 자료 구조들을 다 반영을 해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아울러 일반적인 DBMS 시스템은 이 CRUD 중에서 R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통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변경이 가는 작업보다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내용을 그냥 검색하는 거죠. 이 검색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이제 보통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인데요. 이 가정들이 이제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이제
다른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게 뭐 이쪽이 더 많다든지 이러면 일반적인 RDB 외에 다른 뭐 NoSQL과 같은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스템을 가정하고 DBMS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개념. 보통 DBMS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응용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그 이전에 선수 과목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수 과목이라고 하면 자료 구조라든지 파일 처리론 같은 선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에서 뭘 배우고 와야 되냐? 이 수업에서. 자, DB를 배우기 위해서. 정렬 개념을 먼저 배우고 와야죠. 정렬이라고 하면 소팅이라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데이터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 수업에서 대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자료구조에서 배우는 뭐 퀵소트냐 힙소트냐 일반적인 제가 정렬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거보다 더 앞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렬을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란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정렬이 안 돼 있다면 그냥 쌓아놨다 이거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DB에서는 파일링이라 그러는데 PILE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 파일로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늦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수가 좋으면 한 번에 바로 위에 원하는 게 한 번에 찾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운이 안 좋다면 전체를 다 뒤져야지 원하는 걸 찾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한 1000개 정도 있다면 한 절반 정도는 뒤져봐야 원하는 걸 찾는다는 거죠.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러면 이제 100만 개라면 50만 개 정도는 뒤져야지 원하는 것을 찾는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정렬이 돼 있다면 자료구조 과목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보통 N 로그 N 좀 알고리즘이 좀 좋은 퀵소트나 힙소트 계열이죠. 자, 이쪽 계열은 보통 n 로그 n 또는 이제 조금 성능이 안 좋은 버블소트 계열이나 이쪽은 n 제곱에 대응한다. 이 복잡도 O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데이터가 1000개가 있을 소팅할 때 1초가 걸린다. 라고 가정하면 2배가 되는 2000개를 소팅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계산하기 쉬우니까 2의 2승이죠. 데이터가 2배 됐으니 4초가 걸린다는 거죠. 3배가 되면 9초가 더 걸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소팅하는데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렬이 보통 DB 컴퓨터 시스템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료 구조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0개 이내다, 뭐 100개 이내다 이러면 정렬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100만 개를 소팅해야 된다. 뭐 1억 개를 소팅해야 된다. 이러면 컴퓨터에 굉장히 부담되는 작업이란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이 n 로그 n 이란 알고리즘인데, 자, 사실은 이제 원래 아직까지 이런 알고리즘이 없긴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1000개에 1초 걸리는 소팅 시간이 걸린다. 1000개 소팅하는데 2000개 소팅하는데 2초 걸리면 제일 좋은 거죠. 아니면 2초보다 더 작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 노테이션, 그런 알고리즘을 보통 빅 O 노테이션으로 ON이라 그러죠. n이 n배가 되면 소팅 시간도 n배가 된다 이거죠. 이런 정렬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많아지면 무조건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정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렬 알고리즘을 쓴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퀵 정렬, 힙 정렬 이런 계열이 이제 쓴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구조나 이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DBMS에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간다 이거죠.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팅에 빠른 소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정렬이 된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렬이 되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렬된 다음에 검색을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검색에 많이 쓰이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구조 시간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바이너리 서치, 이진 검색 계열의 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리 계열의 서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보통 뭐 B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제 별표나 스타나 다양한 이제
예, 검색이 있지만 B트리 계열은 보통 이제 상용 DB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DBMS에서 주로 인덱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면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어떤 거냐?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CRUD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검색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추가되든지 수정되든지 삭제가 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정렬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만 정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번 정렬할 때가 데이터가 추가, 수정, 삭제할 때마다 정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인덱스 조금 이따 배울 이게 B트리나 바이너리 트리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큰 카테고리로 인덱스라고 통칭하죠. B트리, 바이너리 트리나 B트리 계열의 검색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자료구죠. 이것들은 인덱스라 그러는데 요 인덱스나 소팅이 CUD 일어날 때마다 매번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게 DB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 이거 왜냐하면 검색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가정들이 깨지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가장 대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소팅이 돼 있다고 했으니 제가 알파벳 정렬이라고 가정하고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정렬됐다고 가정하면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찾겠는데 어떤 식으로 정렬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제일 한가운데 값, 정렬이 일어나면 제일 한가운데 값을 먼저 비교합니다. 제가 샘플이나 테스트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는데 샘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알파벳에서 봤을 때 S가 T보다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단어가 원하는 자료 구조 한가운데 뒷부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제 뒤쪽 부분에서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어디를 찾느냐? 뒤쪽에 역시 다시 뭐죠? 한가운데를 찾는다는 거죠. 절반을 항상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나온 단어가 G이에요. 예를 들어 G이라는 단어는 알파벳 Z죠. G인데 G라는 단어는 역시 T보다는 역시 D죠. 이번에는 뒤쪽에 부분에 앞쪽 절반에 있다는 거죠. 원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한가운데를 정렬한 거죠. 자, 이게 샘플. 나머지 절반이 뭐죠? 이번에 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단어는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가운데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절반, 뒤에 절반을 계속 찾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단어, 테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검색을 해봤는데 테스트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돌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찾는 방식을 이 바이너리 서치라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어떤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통 이것도 이제 역시 자료구조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지만 로그 2의 n번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로그 2의 n, 미수가 2인 로그 함수 있죠. 자, 그러면 n이 예를 들어 가정을 해가서 1000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바이너리 서치로 몇 번 안에 찾을 수 있냐? 역시 재수가 좋으면 한 번에 바로 찾겠죠. 우연히 한가운데 값이 원하는 테스트라는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자, 아니면 여기 같은 예에서는 샘플이라는 단어를 찾는데 한가운데 값이 샘플이었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최선은 당연히 한 번에 역시 또 찾을 수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2의 n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 2의 n승이 1000이 넘어가는 값이 얼마 정도면 되냐 이거죠. 자, 컴퓨터 전공자는 보통 이거 거의 외우는데 2의 10승이 1024죠. 그럼 1024가 n이 2의 10승이 10이라고 했으니 2의 10승이 1000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정렬만 되어 있다면 바이너리 서치 방식으로 찾는다라고 하고 하면 10번만 뒤지면
원하는 값을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 값이 이제 바이너리 서치의 기본 개념이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정렬이 일어날 때마다 한가운데 값, 오른쪽 가운데 값, 앞쪽 가운데 값, 또 가운데 계속 미리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놔야 되죠. 자, 이 값들을 인덱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인덱스라는 것도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삭제될 때마다, 수정될 때마다 이 인덱스가 수정돼야 된다,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인덱스라고 DB에서 말하면 이제 이런 미리 검색을 위해 만들어 놓은 비교 값들을 보통 인덱스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트리와 바이너리 트리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죠. 자, B트리는 바이너리 트리하고 약간 다르게 한 번에 비교를 두 번 하는 거죠. 값을 두 개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A값, B값 두 개를 준다는 거죠. 자, 그때 보시면 값이 두 개가 하나는 큰 값, 하나는 작은 값으로 나뉠 텐데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거죠. 어떤 값이 찾는 값이 작은 값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고 큰 값하고 작은 값 사이일 경우가 있고 큰 값보다 큰 값일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가 나뉘니 결국은 바이너리 트리는 한 번에 비교를 한 번만 하는 거죠. 크냐 작냐라는 비교를 하는 건데 얘는 큰 값보다 크냐 작은 값보다 작냐 큰 값하고 작은 값 사이냐 이 세 가지 값들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로그 3의 n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n승, 2와 로그 3의 n과 로그 2의 n은 당연히 로그 3의 n이 더욱더 빨리 증가한다는 거죠. 2의 n승과 3의 n승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매번 이런 인덱스가 달렸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추가, 수정, 삭제될 때마다 매번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DB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 삭제가 많으면 부담이라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검색의 빠른 검색을 위해서 빈도수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CUD가 작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CUD가 검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면 이 가정들이 깨지면서 이제 다른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DBMS에 대한 간단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층형이나 네트워크 방식이라든지 보통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관계형 DBMS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 형태로 DB를 나타내고 이걸 이어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식,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역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라든지 이것들을 역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든 객체 관계형 DB라든지 DBMS라든지 또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NoSQL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DBMS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주로 포커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DBMS, 관계형 DBMS라고 부르는 시스템은 보통 테이블 기반으로 만드는 DBMS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테이블은 여러 개의 컬럼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소록이라는 테이블이 있다. 그 주소록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주소 같은 정보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하나의 테이블이 지금 여러 개의 컬럼,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컬럼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보통 RDBMS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 외에 여러 개의 테이블끼리 또 연결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누가 성적이 몇 점 받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이 컬럼이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누가라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id라는 정보가 있어서 이 id가 여기에 또 뭐 어떤 정보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예. 예. 각 테이블끼리의 연관관계, 이 주소록의 id에 해당하는 정보가 예, 성적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이제 후반부 뒤쪽에서 배울 외래키라는 개념을 배우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DB를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테이블을 예, 두 가지 종류의 테이블로 나눠서 다시 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예, 엔티티라고 불리는 테이블. 기본 테이블이다 이거고, 역시 릴레이션십, 릴레이셔널하고 릴레이션십은 DB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이라는 또 유도 테이블이라는 거죠. 기본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데 얘들끼리 나눠져서 예, 연결이 돼서 알려지는 테이블이다.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배우면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이 있는데 예, 수업이라는 테이블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수업을 누가 가르치고 어느 학생이 듣냐. 자, 그럼 수업이란 테이블은 학생과 교수라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유도 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DB에서는 이제 유도, 릴레이션십 테이블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구분해서 모델링하는 기술이 예, ER 모델링이라고 그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DB 모델링 과목에서 예, 좀 더 자세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 RDBMS는 테이블 형태로 DB를 관리하고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개의 컬럼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주의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테이블끼리 동일한 정보가 여러 군데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동일한 테이블에 예를 들어 전화번호 컬럼이 A 테이블에 돼 있고 B 테이블에 돼 있다. 전화번호가 수정됐어요. 두 테이블을 다 수정해야겠죠. 근데 이게 완벽하면 좋겠지만 한쪽만 업데이트하고 딴 쪽이 빠지면 문제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화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모델링에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동일한 정보들을 가급적이면 삭제를 해서 예, 한 곳에는 하나의 정보는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해주는 테이블에 대해서 정규형이라는 방법이 나오고요. 1정규형, 2정규형 해서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 정보가 테이블로 쪼개져서 저장이 되어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치는 것을 보통 조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테이블들을 작은 테이블들을 합쳐서 큰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조인이라고 하는데 조인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겠다는 거죠. 이전 테이블에서 보시면 주소록과 성적 테이블이 따로따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적이 F인 학생에게 를 주소지로 보내겠다. 아니면 요즘에 전화가 있으니까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연결해서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RDB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 두 개를 조인을 하라는 거죠. 조인을 해서 두 개짜리 컬럼을 5개짜리 컬럼으로 가지는 큰 테이블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간단한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주소록이나 성적 테이블이 컬럼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보통 DB에서는 이걸 스키마라 부르죠. 그래서 DB 스키마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DB나 테이블의 정의나 이런 형태들 이것들을 스키마라고 통칭합니다. 보통 DB하고 동의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DB 스키마 하면 이제 DB의 정의, 테이블 정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통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B를 기본적으로 이제 막 구축해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가 SQL이라고 불리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불리는 언어죠. 그래서 이 SQL이라는 쿼리라고 그럽니다. 쿼리 랭귀지. 그래서 이 SQL 쿼리를 사용해서 이제 쓰는 거죠.
C라든지 C++, 자바류의 언어하고는 좀 다르게 얘들은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고 그 다음 인터프리터 언어죠. 자바나 C++ 같은 컴파일러 언어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한 인터프리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나머지 SQL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계속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별도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배울 텐데 보통 DB에서 어떤 테이블에 레코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보통 기본 키라 그러죠. 그래서 PK라고 그러는데 컬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컬럼들을 합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죠. 이게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미국 같으면 사회보장번호라고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죠. 자, 이런 번호들을 사용하면 중복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떤 주민번호가 있으면 그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컬럼들의 어떤 셋을 기본 키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외래 키라고 하면 이런 기본 키가 어떤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기본 키가 다른 테이블에 어떤 정보의 컬럼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외래키라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 외래키를 사용해서 어떤 테이블에서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원 테이블에 가서 그 정보를 다시 조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기본 키와 외래키 정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찾고 검색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테이블과 컬럼은 이미 한번 간단하게 봤지만, 자, 보시면 테이블은 정보들의 묶음 단위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다, 학생이다, 교수다, 수업이다, 뭐 이런 류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게 여러 개의 컬럼이란 거죠. 학생 테이블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성별, 뭐 이런 형태의 컬럼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테이블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값, 인스턴스라 그러는데요. 뭐 홍길동은 전화번호가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김말동은 누구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값들이 여러 개 들어있겠죠. 요 한 개 한 개 값들을 인스턴스라 그러죠. 이 인스턴스를 레코드라고 DB에서 부릅니다. 그럼 레코드가 여러 개 들어있다는 거죠. 테이블 안에. 그러면 대학교에 탑과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그러면 경영학과, 미술학과,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뭐 이런 류의 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과 하나하나가 레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레코드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역시 도메인 밸류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보시면 뭐 예를 들어 학기라는 과목이 있다고 하죠. 학기라고 하는 컬럼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같이 대학교 같으면 1학기, 2학기, 예를 들어 보면 여름학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기가 있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컬럼 값이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값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컬럼에서 나올 때 이 컬럼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모든 합을 도메인 밸류라 그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BM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RDBMS에 대한 기초 개념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DBMS는 데이터를 수정, 삭제, 생성, 검색을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검색에 주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많은 경우에는 NoSQL이나 이런 류의 이제 대안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BMS 중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테이블 형태로 관리가 된다. 그리고 SQL이라고 불리는 쿼리 랭귀지를 사용을 한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